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9월 3일 0시를 기해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클랜드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소년이 총격을 가해 13세 소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오레곤에서는 한 마켓 직원이 총기 난사범을 막으려고 몸을 던졌다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미국에 파견돼 훈련받던 네덜란드 특수부대 소속 군인들이 총에 맞아 한 명은 숨지고 2명이 부상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총기 폭력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거듭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00만 달러 규모의 PPP 대출 사기로 연방 검찰에 기소됐던 뉴저지 한인 변호사가 정식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 1995년 얼바인에서 피살된 한인 여대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려 28년 만에 내려져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받기 위해 검사소를 찾으시는 한인분들이 많은데요. 실효성 논란으로 한국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가 폐지됩니다. 한국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회의를 열고 이번 주 토요일인 9월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비행기 편이나 선박편을 이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PCR 음성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으로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탑승일 기준 48시간 이내 PCR 검사나 24시간 이내 신속 항원 검사에 음성 확인서를 내야 합니다. 이를 두고 여행,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이 크고 입국 직후 다시 한국에서 검사를 받는 만큼 효용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왔습니다. 중대본은 다만 해외 유행 변이를 차단하기 위해 입국 후 1일 이내에 하는 PCR 검사는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앞서 국가감염병위기 대응 자문위원회는 해외에서 받는 코로나 검사가 부실한 경우가 많고 진짜 양성인지 가짜 양성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우리 국민을 해외에 격리시키는 것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라며 폐지 의견을 정부에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원숭이 두창 감염에 따른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 사례가 처음으로 보고됐습니다. 텍사스주 공공보건국은 오늘 해리스 카운티에서 원숭이 두창에 감염된 중증 면역 저하자가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사망자는 성인으로만 알려졌을 뿐 자세한 신원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보건당국은 자세한 사망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데 원숭이 두창으로 확인될 경우 지난 5월 첫 감염자가 보고된 이후 국내에서 사망한 첫 사례가 됩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 따르면 원숭이 두창으로 인한 사망자는 전 세계적으로 15건 보고됐는데 대부분 아프리카에서 발생했습니다. 중학교에서 12살 소년이 총격을 가해 13살 소년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는 직원이 총기 난사범을 막으려고 몸을 던졌다가 총에 맞아 숨졌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전합니다.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의 한 중학교에서 12세 소년이 또래 학생인 13세 소년에게 총격을 가해 부상을 입혔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후 소울한테 파크에 위치한 메디슨 팍 아카데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비상 경고음과 함께 전교생 모두가 체육관 또는 교실로 대피했습니다. 총격을 가한 12세 소년은 현장을 피해 달아났으나 곧바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Officers were able to quickly and safely take the shooter into custody as well as provide medical aid to the student. We have recovered the firearm as well. 한편 총격 사건이 발생한 중학교에는 지난해까지 학교 경찰이 상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교내 경찰의 중요성 문제가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오레곤의 밴드에서 총기 난사범을 막으려던 슈퍼마켓 직원이 용의자의 총에 맞아 숨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저녁 7시쯤 20세 이선 밀러라는 남성이 세이프웨이 슈퍼마켓에 들어가 무차별적으로 총기를 난사했습니다. 밀러는 AR-15 돌격소총과 산탄총 한정을 소지한 채 총기를 난사해 84세의 손님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2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를 보고 있던 마켓 직원 도널드 레이서리 주니어가 총격범에게 달려들어 무장 해제를 시도했으나
총격범의 총알을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The second victim, a Safeway employee, was shot near the rear of the store in the produce section. He has been identified as Donald Ray Surratt Jr., a 66-year-old Bend resident. Surratt engaged with the shooter, attempted to disarm him. 용의자는 경찰이 마켓 안으로 진입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KBS 뉴스 박시몬입니다. 네덜란드에서 미국으로 파견됐던 군인들이 총에 맞아 숨지거나 다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카샤 올롱그렌 네덜란드 국방장관이 미국의 총기 폭력 실태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올롱그렌 장관은 네덜란드 군인들이 미국에서 많은 훈련을 한다며 최근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져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반응은 미국에 파견돼 훈련받던 네덜란드 특수부대 소속 군인들이 총에 맞아 한 명은 숨지고 두 명이 부상당한 후 사흘 만에 나왔습니다. 피해 군인들은 현지 시각 27일 새벽 미국 중부 인디애나폴리스의 한 호텔 앞에서 피격됐으며 총격범은 아직 검거되지 않았습니다. The tragedy is people got into a dispute and they ultimately resolved that dispute by pulling out a gun and shooting it at other people. 미국에선 지난해 총기 관련 사건 사고로 모두 4만 8천 명이 숨졌으며 사망자는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역시 총격 사건으로 인한 인명피해 증가에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I want to be clear. It's not about taking away anybody's guns. In fact, we should be treating responsible gun owners as examples how every gun owner should behave. 바이든 대통령은 특히 총기 규제를 위한 추가 입법 의지를 피력하며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총기 규제에 적극적인 후보들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낙태 논쟁은 물론 총기 문제에 보다 적극적인 입장까지 더해지면서 중간선거를 향한 바이든 대통령의 메시지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무려 900만 달러 규모의 PPP 대출 사기로 연방검찰에 기소됐던 뉴저지 한인 변호사 최재호 씨가 정식 재판을 앞두고 돌연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1사 뉴욕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법률 저널에 따르면 지난 25일 연방법원 뉴저지법은 900만 달러 규모의 급여 보호 프로그램 불법 대출과 돈 세탁 혐의 등으로 기소돼 공판을 앞두고 있던 최재호 변호사가 사망함에 따라 소송을 종결시켰습니다. 재판부는 최 변호사의 사망 이유나 경위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으며 검찰 또한 사망 경위에 대한 정보가 없다고 밝혔고 최재호 씨의 변호사 역시 의뢰인의 죽음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뉴저지 클립사이드 파크에 거주했던 48세 최재호 변호사는 파산 전문 변호사로 뉴저지 포트리에서 근무했으며 지난 2020년 4월 세계의 교육 서비스 관련 유령 회사를 만들어 불법으로 약 900만 달러 규모의 PPP 대출을 받은 혐의로 연방검찰에 전격 체포됐습니다. 같은 달 15일 금융사기, 사문서 조작, 돈 세탁, 신분 도용 등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실제로 검찰에 따르면 최재호 변호사는 수백 명의 직원과 계약자가 있는 것으로 은행 거래와 세금 납부 기록을 위조해 엉터리 서류를 제출하고 사망한 사람의 운전면허증 등을 위조하는 방법으로 각각 300만 달러씩 3건의 PPP 대출을 신청했으며 뉴저지 크레스킬에 있는 100만 달러 규모의 주택을 구입하고 부인 명의로 260만 달러를 아마존과 테슬라, 애플 등 주식에 투자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기 범행을 저지르기에 앞선 2019년 2월 PPP 대출 사기에 이용했던 세계 법인 명의로 고리의 일수 전문 금융기관에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아 줄줄이 패소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재정난에 시달려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현금 자동 지급기 ATM 은행 무인 점포를 노숙자들이 점거하면서 뉴욕시 은행들은 밤늦은 시간 ATM기 운영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체이스, 시티내셔널뱅크, 시티즌스 은행 등은 빠르면 밤 10시나 11시부터 조용히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노숙자들이 ATM 장소에 머물고 용변을 보는 일까지 생기면서 고객들이나 직원들이 출입을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경우 ATM 장소를 정기적으로 폐쇄시켰습니다. 관계자들은 ATM 장소가 노숙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안전 문제를 이유로 서비스 중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초 은행들은 ATM 장소에 머무는 노숙자들을 퇴치해 줄 것을 경찰에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월 경찰관 2명이 노숙자에게 공격을 당한 이후 한인들이 밀집 거주한 퀸즈 머레이힐과 서든 프레이스 일대에 있는 은행들에게는 아예 야간 운영 금지 권고가 내려졌고 이후 다른 지역의 많은 은행들도 야간 운영 시간 축소에 나서고 있습니다. 주택 렌트비가 크게 오르면서 앞으로 2달 안에 380만 명이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센서스국 조사 결과 이달에 전국에서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한 세입자는 모두 850만 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가운데 380만 명은 렌트비가 밀리면서 2달 안에 강제 퇴거를 당할 처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렌트비는 크게 오른 반면 정부의 주거비 보조는 만료되고 세입자 강제 퇴거 유예 조치도 축소됐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국 세입자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3천만 명이 지난 1년간 임대료 인상을 겪었는데 이 가운데 14%인 420만 명은 아예 오른 렌트비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평균 렌트비는 지난 1년간 15% 올라 팬데믹 이전보다 25%나 상승했습니다. 지난 1995년 얼바인에서 피살된 한인 여대생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무려 28년 만에 내려져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범인이 잡힌 사건인데 종결되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린 이유가 무엇일까요? 윤범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995년 18살의 한인 여대생 린다 양이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인은 질식사, 강도의 소행으로 추정됐지만 범인을 잡지 못해 사건은 미궁에 빠졌습니다. 6년이 지나 자신의 감방 동료가 린다를 죽였다는 사실을 자랑했다는 한 재소자의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은 비밀 녹음을 시도했고 사건의 모든 전말이 밝혀졌습니다. 갱 조직원 2명이 벌인 짓이었습니다. 두 용의자가 처음 법정에 선 것은 사건 발생 12년 만인 2007년, 그리고 이듬해 배심원단의 유죄 판결에 이어 판사의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재판은 그로부터 14년을 더 끌었습니다. 먼저 피고 측 변호인은 경찰의 녹취가 불법이라며 증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더해 배심원 심의 과정에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형은 가혹한 처벌인데 배심원 심의 당시에는 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이 이뤄지던 때라 실제 받아야 할 형벌보다 처벌이 가중됐을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며 갱들을 상대로 한 가중처벌이 교화로 이어지지 않으며 심지어 유색인종 차별이라는 여론이 커지면서 결국 지난해 캘리포니아주가 갱범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린다 양 살인 사건은 다시 재판대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어제 캘리포니아주 대법원은 개정된 법령에 의해 피고에 대한 가중처벌 부분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인단이 주장한 배심원 심의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며 피고에게 내려진 사형 판결은 원심 그대로 확정했고 28년 만에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KBS 뉴스 윤범수입니다. 미시시피 잭슨시는 지난주 폭우로 식수 처리에 문제가 발생해 물 공급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현재 15만여 명의 주민들이 식수 부족에 직면했습니다. 미시시피주 잭슨시의 한 마켓입니다. 넓은 매장에 물이 있어야 할 진열대는 텅 비어 있습니다. 마켓을 방문한 사람들 중 다행히 물을 구매한 사람들은 물을 자동차에 싣기 바쁩니다. Actually, I always try to stock up on water supplies because that's stuff that don't spoil. 잭슨시는 지난주 폭우로 2개의 식수 처리 공장 중 한 곳에 문제가 생겨 15만여 명의 주민들이 마실 물은 물론 낮은 수압에 샤워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방당국은 물 부족으로 화재 진압에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잭슨시 시장은 식수처리 공장의 유지 보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지만 물 부족이 며칠 지속될 것으로 보고 수도 공급 비상사태를 선언했습니다. And so that's why they were unable to push out more water because they were making certain that they were effectively treating the water. 미시시피 주정부는 수돗물에 박테리아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물을 마시지 말고 필요할 경우 끓여 먹을 것을 권고했습니다. 미국에서 자녀 한 명을 고등학교까지 키우는 데 드는 비용이 총 31만 달러, 한국 돈으로 4억 1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휴사 뉴욕 KBTV 홍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CNN과 월스트리트 저널은 브루킹스 연구소의 보고서를 인용해 40년 내 최악의 물가 상승률 때문에 이 같은 계산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소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산층 부부가 2015년생 자녀를 만 17살까지 키우는데 총 31만 605달러, 한화로 약 4억 원이 들어갑니다. 즉 연간 1만 8,271달러가 자녀 양육에 들어가는 셈인데 인플레이션이 미국을 강타하기 전인 팬데믹 이전보다 9% 이상 오른 것입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 농무부의 2017년 자료를 바탕으로 계산했습니다. 연구소가 포함한 자녀 양육비 요소는 주거, 식량, 의류, 의료비 등 필수 비용과 유년기에 소요되는 기저귀값, 사교육 비용, 스포츠 용품비 등도 포함됐습니다. 대학 등록금과 학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경제 분야 전문가는 이번 연구는 사람들이 자녀 계획을 세울 때 약간의 절충을 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자녀 양육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주거비로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식량 비용이 뒤를 이었습니다. 미국의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동월 대비 8.5%를 기록했고 같은 달 주택 가격 중간값은 40만 3,800달러로 지난해 동월 대비 10.8% 올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식료품 가격은 13.1% 상승해 1979년 이후 가장 큰 연간 상승률을 보였는데 계란은 지난해보다 38%, 닭고기 17.6%, 우유 15.6% 등 각각 상승했습니다. KBTV 뉴스 홍찬호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오존주의보가 발령돼 호흡기 질환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당부되고 있습니다. 남부 해안 대기질 관리국은 남가주 일대를 중심으로 폭염이 시작되면서 대기질이 나빠질 것으로 예상돼 오늘부터 오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존주의보는 이번 주 일요일까지 지속되는데 특히 샌버나디노 산간 지역과 밸리 등은 오후 시간대 최악의 대기질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남가주 지역은 폭염이 길고 심할수록 오존 농도가 높아지고 지속될 수 있어 어린이와 노약자, 특히 천식 등 호흡기 질환이 있는 주민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전 소련 대통령이 향년 91세로 별세했습니다. 러시아 중앙임상병원은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이 오랜 투병 끝에 오늘 숨을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옛 소련의 마지막 지도자로 전체주의적 사회주의 체제를 무너뜨린 페레스트로이카 개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또 1989년 베를린 장벽 붕괴와 이듬해 동서독 통일을 사실상 용인해 서방에서 냉전 해체의 주역으로 높이 평가받으며 노벨 평화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로 악화하는 경제난 속에 군부의 쿠데타 시도 등으로 전국 혼란을 겪은 소련이 1991년 12월 해체됨으로써 고르바초프는 권력을 상실했습니다. 올해 초에는 모스크바 외곽의 전원주택에서 여생을 보내면서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 전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강력 긴축 발언 이후 뉴욕 증시는 3거래일째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보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기업들의 구인 건수는 1,120만 건으로 전달에 비해 20만 건 증가했고 고용 건수는 640만 건으로 10만 건이 줄었습니다. 기업들은 1,120만 명을 채용하려고 했는데 640만 명밖에 뽑지를 못했다는 거라 구직자들에게 유리한 고용시장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월스트리트 저널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의 고용 지표는 아직까지도 많이 탄탄하지만 물가는 너무 높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경기를 위축시키는 수준까지 금리를 올리고 또 한동안은 그 수준의 금리를 유지해야 물가 압력이 덜해질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연준은 아직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고 긴축 기조는 내년까지도 이어질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We're going to need to have restrictive policy for some time. This is not something that we're going to do for a very short period of time. It takes some time before I would expect to see any adjustments of rates downward. 뉴욕 연은 총재가 연준의 강력 긴축 의지를 재확인하면서 뉴욕 증시는 파월 의장의 지난주 잭슨홀 연설 이후 3거래일 연속 하락했습니다. 주요 지수 모두 어제보다도 1% 안팎씩 떨어지며 장을 마쳤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 이어지는 하락 장세는 매우 바람직하다며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의 의지를 이제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한보경입니다. 국내에서 50개 주 가운데 기대 수명이 가장 긴 주는 하와이로 나타났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전국 50개 주의 2020년 기대 수명을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보면 하와이주가 80.7세로 유일하게 80세를 넘기며 전국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길었습니다. 이어 워싱턴, 미네소타, 캘리포니아 순이었는데 모두 79 이상이었습니다.
반면 기대 수명이 가장 짧은 주는 71.9세를 기록한 미시시피였습니다. 2020년 전국 50개 주 평균 기대 수명은 77살로 나타나는데 이는 팬데믹 이전인 2019년에 비해 기대 수명이 1년 이상 줄어든 것입니다. CDC는 코로나19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사망자 증가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가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 1년 동안 유치원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 중입니다. 이 법은 주 의회를 통과해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 남겨놓은 상태인데 주지사가 서명할 경우 2024-2025 학년도에 발효될 예정입니다. 다만 법안이 시행돼도 내사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인 유치원 준비반은 의무 교육으로 지정되지 않습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유치원 교육 의무화를 통해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 향상과 사회성 발달을 위한 경험을 제공할 수 있고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교육기회 격차를 줄일 수 있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